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약보합권에서 양 지수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전히 외풍이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외풍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종목들 찾고 계시다면 저희 배트맨 일부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일 시장에서도 모레 시장에서도 강하게 힘을 내줄 수 있는 단기간에 힘 크게 내줄 수 있는 종목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까지 함께 담아 가시면서 어떤 지수가 닥쳐와도 내 종목은 빨간불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TV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캐스팅이 될 종목들을 맞추는 그런 재미들도 채팅창에서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 그리고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월화수의 남자인데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이번 주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이고요. 월화수 8시의 남자인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월화수 중에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출연이신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장, 모레장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지금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안내가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을 마치고도 이번 주 남은 장세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수익으로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장, 모레장까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 장세였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출발은 좋았으나 조금은 흐름은 복잡스러웠던 양 지수였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은 1%가 되지 않게 소폭 하락했지만 매매하기, 특히 단기 매매하기 정말 힘든 장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재료의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았고요.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바로 패대기 물량이 나오면서 손절이 나오는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단기 매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꽤 많이 나왔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0.1%, 코스닥은 0.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보합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파이제 하락인데 큰 추세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지만 보유 종목이 아니라 신규 종목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오늘 캐스팅한 종목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후반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와일드카드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방송 후반에 유튜브나 방송에서 와일드카드 종목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모아데이터, 부산주공, STX, 헨즈코퍼레이션인데 이 네 개 다 의미가 조금씩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모아데이터가 사실은 오늘 첫 상한가를 쳤는데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데이터 이중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대장주가 모아 데이터고 두 번째 주가 데이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모아 데이터 내일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긴 했지만 강하게 간 종목이 모아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산주공은 낙폭 과대 종목인데 3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올리고 싶은 사람 마음으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X가 두 번째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여러분 STX 두 번째 상한가를 가는 걸 보셨을 때 제가 어제 방송에서 STX와 ST중공업 말씀드릴 때 이왕 할 거면 내일 STX인 대장주를 봐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STX는 상한가를 갔지만 STX중공업은 거의 오르는 척 하다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등주 매매하시기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헨지코퍼레이션입니다. 헨지코퍼레이션 재료가 좋은데요. 기아자동차의 170억 규모 알루미늄 휠 공급 계약입니다. 이 170억이라는 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알려면 이 회사의 시총이나 매출액을 확인하면 되는데 헨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자 기준에서 매출이 698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한 거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아 데이터, 헨지코퍼레이션 두 종목 내일 관심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초단기 매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에게는 꽤나 힘든 장세였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상한가 간 종목들 오늘도 역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4개 종목들 중에서 2개 종목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 기대가 있는 모아 데이터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170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시총 대비 공급 계약 규모가 크다고 보여지는 헨지코퍼레이션 두 종목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도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11월 7일 공개를 해주셨죠. YTN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승률 36.3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뛰어넘는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8일 공개해 주신 유니온 머티리얼 보시죠. 현재까지 1.07%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는 제주은행 공개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4.02% 상승률 쌓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이었죠. 태경케미컬 0.8%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어제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5일 공개해 주셨죠. EDGC 또 한 번 10월 6일에 이어서 또 한 번 공개를 해주셨는데 자, 바로 하루 만에 6.01%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EDGC 같은 경우에는 더블 재료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언제 봐도 경이로운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적까지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네네. 자, EDGC 어제 공개를 해주시고 오늘 어려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가 넘는 상승폭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장 초반에 수익률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EDGC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들이 더블 제로다가 말씀드렸고 하나는 진단키트 관련주의 호재고 두 번째는 전환사채 조정가액에 대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와일드카드 종목을 다른 전문가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 다음날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늦어도 이틀 이내에 갈 수 있는 종목인데 EDGC 또한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분봉의 흐름이 장 초반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1차 VR까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보시면 크게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갭을 띄워가지고요. 장대 양봉을 띄우고 이렇게 22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보시고 욕심내지 않으신 분이라면 5%, 6%는 그냥 먹었다. 1,000만 원 하면 얼마, 100만 원 하면 얼마의 수익이 났다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게 후반에 힘을 못 발휘하고요. 이렇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차트를 보면 윗골이 달린 음봉이 달렸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500원 전환사채 가액 위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전제는 전환사채 조정가액이라는 전제는 추가 상장을 해야 되는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추가 상장을 하지 않고 늘려버리면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간에 간다는 생각보다는 갈 수도 있다. 이 기준을 잡는 데는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도
매도하신 분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 났으니까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일정 보면 12월 13일 날은 FOMC가 이제 올해 마지막 FOMC가 있는 거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 장 초반에 원숭이 두창의 미코바이오메드가 장 초반 좋았고요. 그다음에 와일드카드 종목 EDGC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흐름이 장 초반 잠깐 나왔기 때문에 흐름은 잘 체크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가 다소 밀리긴 했지만 전일 종가 베팅한 종목이 당일날 빠르게 가면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 정도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을 레옴시티 관련 수많은 관련주 중에 여러분이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튜브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종목 받고 내일 수익 청산하면 이번 주는 편하게 보내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식은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을 잘 맞추는 이유는 상상력도 풍부하고요. 종목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노란톡방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끝에는 와일드카드 종목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공개한 이후에 재료는 또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선택 기준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와일드카드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EDGC 오늘 6%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상승 출발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5분 만에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하락 전환을 바로 했는데요. 그런 어려운 장 초반에 EDGC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 또 앞으로 좀 더 길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다 좀 긴 호흡으로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EDGC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이 이번 주 방송 출연 마지막 날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이 노란톡방 참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휴대폰 있다면 챙겨보시고 이 방법들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시장의 테마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코로나 재유행이고요. 다른 하나는 레옴시티인데 그중에 신선한 재료와 신선한 섹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빈살만 방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네옴시티 이슈 여전히 강한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고 또 코로나 재유행 테마도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테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테마, 신선한 재료 갖고 있는 그런 후보생 캐스팅해 보겠다라고 오늘 캐스팅 기준 밝혀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 기획사의 매드팩토, 기관 기획사의 A스토리, 외국인 기획사의 메커스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매드팩토입니다. 2.17% 오늘 상승해서 25,8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신약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A스토리 보시죠. 7.31% 상승해서 22,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셨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메커스 보시죠. 3.25% 상승해서 8,2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가장 좋아 보이나요? 저는 매커스 후보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매커스 후보생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종목 캐스팅이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가 제가 캐스팅한 이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도 어제 ISC도 제가 말씀드릴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앞으로 더 잘 나올 종목이고 매커스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커스를 캐스팅하고 매커스가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매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반도체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매커스가 벌써 10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를 봤더니 오늘 재료가 아니라 11월 10일 날 재료가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94억, 전년 대비해서 67%나 올랐고요. 제가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봤더니 매년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ISC와 똑같은 테마입니다. 주식의 가장 큰 테마 중에 가장 확실한 테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런 힘든 장에도 매커스와 ISC는 이런 호재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해드리면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하는 매커스 그리고 유보율이 1037%나 됩니다. 게다가 배당까지 2.49%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올해 또 갖고 계시면 12월 30일 이제 다음 달까지 갖고 계시면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커스 반도체 불황이지만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캐스팅했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 또 한 번 반도체 업종의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매커스가 캐스팅이 됐는데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ISC라는 종목 캐스팅하셨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ISC 캐스팅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반도체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매커스 역시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좋은 실적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매커스 앞으로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3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드팩토 후보생과 에이스토리 후보생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혈액을 활용한 암 진단법이 유럽에서 특허를 확보했다. 좋은 소식 아니인가요? 이거 관련 종목 하나 기억나는 게 혹시 EDGC가 이거거든요. 혈액으로 암을 진단한다. 사실 둘 다 굉장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저 EDGC를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 관련주의지만 혈액으로 암을 진단한다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드팩토도 똑같은 재료입니다. 제가 뭐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상 보면 혈액을 이용해서 암 진단법을 유럽 특허 취득했다는 기사가 11월 16일 오늘자 나왔고요. 게다가 관계자 내용을 봤더니 기존 암 진단보다 핵심은 빠르게 하는 거고요. 암의 애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력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핵심은 차트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11월 16일 오늘자인데 이런 좋은 기사라도 불구하고 3% 정도 호가 대비 3%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아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EDGC도 그렇고 기사가 나오고 그 다다음 날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갑자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다다음 날 상한가 갈지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기사가 발생되는 그날 오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호재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은가가 첫 번째 의구심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관종에 우선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갈지 안 갈지 시장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매드팩토, EDGC 둘 다 혈액으로 암을 진단한다. 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묶어서 관종에 넣으시지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 캐스팅이 되지 못한 후보생 매드팩토가 있었습니다.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같은 재료 가지고 있었던 와일드카드 EDGC가 또 있죠. 자, 하지만 와일드카드의 주인공이 된 EDGC와는 다르게 매드팩토의 경우에는 차트에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흐름이 강하지 않은 모습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드팩토 당장 내일 상승이 나올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으신 거고 갑작스럽게 또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꼭 넣고 지켜볼 종목이다라는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드팩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A스토리 후보생이 있습니다. 한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우영우 신드롬과 함께 그 분위기를 가져갔던 A스토리였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또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사실 준비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네. A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영우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할 테니까 앵커님과 같이 우투더 영투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한번 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우투더 영투더 우. 이렇게 우영우가 잘 갔던 종목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때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그쵸? 차트에 그 해별 답이 나와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그때 제가 우투더 영투더 우 했던 그 시즌이 동그라미 친 시즌이거든요.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우영우 하나로 A스토리가 이렇게 잘 갔습니다. 바닥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 갔으니까 단기적으로 2배가 올랐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나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제가 우투더 영투더로 한 번 더 한 거고요. 앞으로 흐름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이후에 하락이 쭉 나왔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A스토리 하면 여러분 생각하실 게 킹덤 시즌 1, 2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빅마우스라는 드라마도 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우영우가 굉장했고 그전에 킹덤이 굉장했습니다. 그런 여세를 몰아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사실 우영우의 신드롬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가 지금 핵심인데요. 지금 보니까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우영우만큼의 지금 핵심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반등이 특별한 재료가 없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횡보 또는 하락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요. 핵심은 우영우를 넘어서거나 우영우만큼의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드라마가 제작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오늘은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최근 재료를 봤더니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우영우 관련해서 뭐 편의점에 김밥이 출시됐다는 이런 재료는 재료가 아닌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우선 가지고 계시다가 넷플릭스나 드라마 볼 때 또 굉장한 또 우영우 같은 드라마가 나오면 그때 한번 공략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런 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직접 선보여 주셨던 우투더 영투더 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이름을 알렸던 후보생이 바로 A스토리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뚜렷한 재료 없이 121선 저항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A스토리는 뚜렷한 재료 없는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매커스 후보생이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호실적으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EST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한미사이언스, 외국인 기획사의 공구음원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EST입니다. 12.34% 상승 나와줬고요. 9,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제조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 제조와 무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한미사이언스 보시죠. 1.87% 상승해서 35,3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R&D 기업이죠.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공구음원입니다. 17.85% 오늘 크게 상승 나왔고요. 1,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요 포지션 빅사이즈 여성 쇼핑몰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2위권에서는 또 어떤 후보생 주목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은 확실히 강한 테마와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 ST인데요. ST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EST, 강한 테마, 강한 종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볼 때 차트만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차트의 이해가 돈을 벌어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식은 심리와 재료가 기반이 된 차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수는 차트에 하는 거고 매도는
매수는 재료하는 거고 매도는 차트하는 건데 차트만 보다가는 깡통차기 십상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ST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차트적으로 흐름이 우선 나오긴 했지만 제가 오늘 캐스팅한 이유는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그 기사를 봤더니 네옴시티 그린 수소 공장 건설의 아시아 최대 실증 사업 참여 단계에 부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네옴시티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건설주, 엊그저께 5G, 기가램 먹기로 갔고요. 지금 오늘 내일부터는 아마 수소 관련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ST가 오늘 첫 흐름을 내면서 내일부터는 추가 상승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하고 ST하고 두 종목은 관종에 꼭 넣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받아가시면 진짜 값진 방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신도시 개발 사업인 네옴시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는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장 건설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인 ST가 오늘 큰 흐름이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차트만 하시는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차트만 보다가 딱 손절하거나 물리기 십상인데요. 보면 보통 차트만 보시는 분은 윗꼬리가 몸통보다 크기 때문에 내일 하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보십시오. 저는 상승한다의 51%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재료가 우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ST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 나오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맞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저와 생각했더니 윗꼬리는 밀린 윗꼬리가 아닌 매물대 소화의 윗꼬리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11,000원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가 패턴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좋은 재료인 네옴시티 그린수소 공장에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네옴시티 테마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건설, 5G, 건설 기자재 한 바퀴 돌았고요. 최근에는 수소트램, 수소차, 수소공장, 탄소재료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유동성 있게 흐름을 체크하셔야 된다. 차트만 보시기는 이미 늦고요. 재료로 확인하시고 차트를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EST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와일드카드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상승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내일 시장은 내일 또 봐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ST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수소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네옴시티 테마는 숨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여러 섹터들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EST 오늘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밝혀주셨고 오늘 공개되는 캐스팅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 종목과 함께 EST도 꼭 관종에 넣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후보생들이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공구우먼인데요. 자, 먼저 한미사이언스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미약품에 들어가서 지분구조를 봤더니 먼저 송영숙 12.5%, 임종윤 12%, 임종훈 8%, 임주현 7%.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한미약품의 창업주인 2년 전에 돌아가신 타계하신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 분하고요. 그다음에 아들 2분, 그다음에 딸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2년 전에 타계를 하셨음에도 한 이후에 사실은 기사에는 배우자인 송영숙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은 이게 지분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사를 봤더니 다시 이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앞으로 지분 구도 경쟁에 대한 이슈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관종에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막 타계하고 나서는 장남한테 굳혀졌다고 합니다. 후계 구도가. 하지만 시간 2년 정도 지나면서 지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배우자, 장남, 차남, 그다음에 딸까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뭉치면 지분 싸움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캐스팅하지 않았냐면 차트가 보면 최근에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분 구조가 불씨는 있지만 이게 발생했다는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공시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 게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무조건 매수해놓고 기다리기는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벌써 돌아가신 지 2년 된 이후에 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나올 수 있고 4년 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은 거지. 한미사이언스는 지분 구조 경쟁 이슈가 있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수급이 올지 몰라서 캐스팅하지 않았지만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오늘 이 후보생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계 구도, 지금 지분 구조, 경쟁 구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 후보생들을 캐스팅하는 게 아니라는 점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분 구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풀어주시면서 한미사이언스 현재는 캐스팅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만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공고음원 좀 살펴보고 싶은데 네. 자,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네. 또 공고음원의 모델이었죠. 네. 그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사격 국가대표로 아. 또 선발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 이슈가 사실 있습니다. 공구우먼 같은 경우 홈페이지 들어가면 김민경 모델을 쓰고요. 빅사이즈 옷을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이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재료로 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가 잘 되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공구먼 같은 경우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무중 테마로 굉장히 많이 갔던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에 이제 무중 테마로 그때 유보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무중이 갔던 이유가 7월 달, 8월 달, 9월 6, 7, 8, 9 이렇게 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무중 테마 걸리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바닥이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했으니까 그때 10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랬는데 10배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올랐던 이유는 무상증자, 유보율이 많은 종목 중에 무중을 하는 노터스, 공구먼 이런 종목도 잘 갔는데요. 오늘의 상승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상승은 올린 사람 마음이겠지만 제가 보는 상승의 이유는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호재 실적은 11월 14일 날 엊그저께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오늘 16일입니다. 엊그저께는 차트상으로 보면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이틀이 지나 오늘 양봉을 띄웠다는 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무중에 대한 공시나 무중에 대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때를 보면 지수가 애매하거나 하락할 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릴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이죠. 또 지수가 하락할 때 잘 가는 종목들이 양지사 이런 종목들은 품절주가 잘 가는 거고 요새는 품절주와 무중에 대한 테마 잘 가는데 오늘 보니까 공구먼하고 노터스가 굉장히 잘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던 공구먼의 수급이 몰렸다를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근데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내일 만약 지수가 밀리면 공구먼 다시 한번 갈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메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수가 양봉으로 좋아지면 공구먼 내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캐스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구우먼 이제는 상당히 익숙한 그런 후보생입니다. 그만큼 이야기도 많이 들려왔던 후보생이었고 무중 이슈로 10배까지도 상승이 나왔던 공구우먼이었는데요. 현재는 그 당시에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금 바닥권에 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공구우먼의 상승은 단순히 실적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실적이 발표된 지 이틀이나 또 지났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장세가 좀 복잡하게 흘러갈 때 공구먼 같은 종목들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다시 지수가 상승을 하면 공구먼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권에서는 예스티 후보생이 네옴시티 수소 이슈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녹십자 MS 후보생, 그리고 기관기획사에는 또 종잘기획의 라이벌 올라왔습니다. SM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고요.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유니슨 후보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각각의 오늘 후보생들 흐름 지켜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녹십자 MS입니다. 3.45% 상승해서 6,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의료용품 그리고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하고 있는데 특히 체외 진단용 의약, 진단 시약이 주요 포지션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SM 보시죠. 자, 종잘기획의 강력한 또 하나의 라이벌인데 과연 SM이 오늘 캐스팅 최종적으로 되면서 큐브엔터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5.29% 상승해서 71,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역시 엔터테인먼트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유니슨 보시죠. 1.98% 상승해서 2,06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풍력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 또 한 번 엔터테인먼트 종재기획의 라이벌이 올랐는데 과연 캐스팅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하시겠죠. 네. 제가 어제 큐브엔터 캐스팅했고요. 오늘 큐브엔터 좀 굉장히 올랐거든요. 하지만 오늘 SM 사실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SM을 캐스팅하자고 오늘 저는 유니슨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SM은 종재기획의 라이벌은 될 수 없다. 아니 그건 아닌가요? 큰일 나시고요. SM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봤을 때 유니슨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SM은 오늘 유니슨한테 좀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풍력 관련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풍력 이슈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재료도 나왔지만 우선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세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다시 볼 때가 됐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좋은 재료가 나왔죠. 11월 16일 오늘 풍력타워 1위 CS 윈드가 4조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CS 윈드가 체결했기 때문에 CS 윈드만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트렌드상 섹터별로 흐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CS 윈드 가면 CS 베어링 가고요. CS 베어링 가면 유니스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우세했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세계 1위 해상 풍력 터빈 제조사인 지멘스 가메사의 4조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풍력들은 수시적으로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슨 보면 유니슨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바닥에서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트 볼게요. 그래도 다행인 게 바닥은 다져져 있고요. 오늘 CS 윈드가 4%, CS 베어링이 8%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니스는 1.9%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저는 내일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저항인 2,150원도 있고 중기인 2,400원도 있지만 흐름은 한번 나오겠죠. 보십시오. 그때 친환경 에너지 들어올 때 2,000원에서 8,000원 가는 게 1, 2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배가 1, 2주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또 횡보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 테마가 호재로 이어진다면 유니스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종자기획을 누르고 SM을 누르고 라이벌인 그리고 유니슨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자, 이 종목 캐스팅을 해주심과 동시에 유튜브 채팅창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유니슨 내 관심 종목이었는데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자, 지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님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1위권 유니슨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같은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세한 설명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으니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 더 듭니다. 자, 그렇다면 녹십자 MS도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원숭이 두창의 국내 3번째 확진자가 나왔죠.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원숭이 두창을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전염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확진자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처럼 호흡기에 대한 질환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밝히기가 좀 꺼려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환자 확진세도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확진자도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제 장 마치고 국내 3번째 원숭이 두창 환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진단키트 원숭이 진단키트 관련주인 미코바이오메드도 흐름이 좋았고요. 녹십자 MS의 흐름이 더 강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장 초반 갭을 띄우고 흐름 없이 밀려버리는 건데요. 이게 갭 상승한 걸 종목을 추격했다면 하락을 10% 정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재료 자체가 지금 원숭이 두창으로 시장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죠. 보십시오. 급등하면 쭉 쏘고요. 그냥 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확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너무 약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나는 확진이 안 될 거야라는 마음이 저도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흐름이 좀 약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SM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브엔터는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제 캐스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왔는데 SM은 다른 이유입니다. 지금
상승이 나온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SM도 생각보다 좋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캐스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차트에 보면 저도 뭐 차트쟁이입니다. 차트쟁이긴 하지만 제로로 근간한 차트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상 이렇게 지금 상방의 추세를 지금 딱딱딱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추세에서는 72,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와야 상승이 나와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지 지금 추세로 상방에 있는 추세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 흐름이라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선 제로는 첫 번째로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3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합니다. 6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0% 증가했는데 아마 저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보다는 SM은 지금 지배구조 개선과 또 매각에 대한 이슈가 보다 구체화되고 일정이 나와준다면 그때 공략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내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를 기억이 안 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거의 다 10개 말하면 9개에서 9개 반은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SM도 확인해 보시고 유니슨 상승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유니슨 1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녹십자 MS와 SM은 캐스팅 후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녹십자 MS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숭이 도창 국내 3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점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아주 강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던 우리 시장에서는 전염성이 코로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원숭이 도창에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설명과 함께 녹십자 MS는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SM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어제 종잘기획의 강력한 또 다른 라이벌이었던 큐브엔터는 캐스팅이 됐으나 SM은 캐스팅이 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3분기 호실적 영향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조금 더 그 무게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왔고 오늘 또 시장에서 상승을 했던 큐브엔터에 비해서는 캐스팅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SM은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풍력주 유니슨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유니슨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기다리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와일드카드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화면 보고 와서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이미 캐스팅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옴시티 수소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공개가 됐습니다. 현대로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제가 이제 그 노란톡방에 힌트를 줬습니다. 대기업이고 내자인 종목으로 오늘 캐스팅하겠다. 와일드카드 종목이 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답변에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답은 현대로템입니다. 제가 대기업들 잘 캐스팅하지 않는 이유가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다는 저에 대한 선입관이 좀 있긴 한데요. 현대로템 내일 갈 겁니다. 제가 EDGC 마치고 현대로템 마치고 와일드카드 종목을 다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밖에 안 하니까 더 압축된 종목을 주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현대로템이 지금 재료가 더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에 나왔다시피 철도 관련 섹터를 그러니까 철도 차량을 제작하고 있고요. 철도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두 번째는 방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 중에 전차하고요. 차륜형 장갑차들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철도를 더블로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또 우량한 회사, 큰 회사이기 때문에 캐파가 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오는데 면담 오늘 속보 기사를 봤더니 주제는 딱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원전이고 또 하나는 방산을 다룬다고 하니까요. 방산에 걸려있는 종목 중에 빅텍이나 LIG 넥스원, 스페코 이런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인 대형사 중에 현대로템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사우디 빈살만과 논의를 하는데 그 핵심이 수소 트램입니다. 트램이 이제 지상을 가는 철도
과 기차인데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 도시, 현대 도시를 만드는데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지을 거고요. 근데 다 하다 보면 실제로 교통에 대한 부분이 걸립니다. 교통을 다시 내연기관인 휘발유나 경유차를 다니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수소나 전기차인데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수소, 전기, 트램까지 한다면 아마 그런 구조의 최신식 건물이 도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로템의 기술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신규 테마입니다. 네옴시티의 수소 트램을 대장이 될 수 있는 현대로템을 강력하게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의전 명단에 정의선 회장하고 현대차, 현대로템 사장들이 같이 들어가서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현대로템 아마 내일 기사 나오면 이 큰 종목이 급등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노란톡방에는 공략을 한번 했고요. 제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종가에 공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분봉상 흐름을 보면 제가 정확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종가 이렇게 올랐는데 시간에도 오늘 출근할 때 봤던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간에 2.6%가 올랐기 때문에 이미 공략한 노란톡방 회원분들은 이미 2%, 3%, 4%는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 또 내일 노란톡방에 공략하실 분들도 수익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차트적으로는 변곡의 자리가 분명하고요. 이 구름대 상단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고 전고점까지는 크게 보면 32,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큰 종목도 가려면 상한가 못 가겠습니까? 제 희망사항 그런 건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정리해드리면 네옴시티 논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됐잖아요. 그리고 보면 건설주나 뭐 이런 테마를 몇 번씩 돌았는데 이제 수소 트램에 대한 이슈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주도주로 설 수 있고 이런 세부 내용은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죠. 노란톡방 마지막 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공략 지점 또 설명들 해드릴 테니까 우리 내일 노란톡방에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네옴시티의 수소 트랩의 주인공은 현대로템이 될까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현대로템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현대로템입니다. 대형주를 잘 가져오지 않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 가져오실 때마다 상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큰 상승 만들어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 잊지 않고 해주셨고요. 현재 더블 재료 있습니다. 기존에 영위하던 철도 사업, 두 번째는 방산인데 지금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네옴시티 수소 트램을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서 논의할 걸로 보이는 만큼 캐스팅 강력하게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고심 끝에 골라주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기존에 지켜보고 계시던 분들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가격에 매도해서 가장 비싼 가격에 매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번 주 방송 마지막 날이고요. 샵 008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남은 장세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이번 주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또 인사드려야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